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4주차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생성형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표준 입출력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 입출력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그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뭐라고요? 처리하고, 그 다음에 화면 모니터로, 그죠? 모니터로 이제 출력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그래서 표준 입출력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화면 모니터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개발의 절차를 좀 알려드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쉽게 접근하고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LLM이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그 AI 모델을 기반으로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받는데, 자, 이때 우리가 나오는 이 결과가 이제 코드입니다. 코드, 그죠? 우리는 이 코딩을 목적으로 이제 LLM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렇게 던지는 이 질문을 바로 이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가 던져서 질문에 그 LLM이 응답하는 그 결과가 이제 코드라는 거죠. 자, 그런데 LLM은 마치 우리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은 개념이고, 이게 사실은 이제 코드, 기존의 어떤 코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잘 던져야지, 잘 보내야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우리에게 적절한 이제 코드를 주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프롬프트를 만들고 생성하는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욱더 잘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상을 제가 녹화해서 이렇게 이미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유를 하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한 뭐 13분 정도 되니까 뭐 한번 보시고, 수업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흥미를 좀 주기 위해서 이자 계산기를 외부로 구현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요 주제인 이 표준 입출력 코드에 대한 예제를 몇 가지 아주 쉬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표준 입출력 코드를 제가 이제 아주 심플한 예제를 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이 코드에는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입출력 코드, 아주 심플한 코드를 어떤 관점에서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기능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서의 어떤 입출력 예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이 예제를 만들 때는 LLM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선 방안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걸 플러스 알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견고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팀 단위로 예제를 100개씩 만들어 보고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해가면서 여러분들 100개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100개 중에서 팀 내에서의 어떤 보팅, 투표를 통해서 아주 유용할 것 같다, 정말 유용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5
5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 팀이면 200개 예제가 나올 것이고 뭐 중복이 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예제들 가운데서 한 5개를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정하고, 자, 이 5개 예제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계속 개선해 갈 겁니다. 예. 자, 표준 입출력에 대한 코드를 보고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리가 또 도출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 입출력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뭐 파일도 써야 된다. 저장장치에 데이터 기록해야 된다. 뭐 DB를 써야 된다. 또 웹을 구현해야 된다. 뭐 이러한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단지 코드 자체만 보고 이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 코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거기에서 자꾸 생각을 확장해 가도록 제가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영상을 녹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그 웹페이지에 가시면 네이버에 가면 그 네이버 검색에 이자 계산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화면에 뭐 예치 금액, 예금 기간, 연 이자율, 뭐 과세,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기에 대한 금액을 입력하고 기간을 입력하고, 연 이자율을 단리로 할 거냐 복리로 할 거냐로 선택 한 다음에 그 이유를 넣고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 화면을 캡처를 떠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캡처를 떠서 우리가 생성형 AI에게 보내면 바로 이러한 웹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자 과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자 과세가, 그죠? 예, 이자 과세. 이거는 뭔가 하면 이 LLM 모델 자체에 이러한 과세라는 과세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 만들고 나서 별도로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챗GPT에 가서 이제는 챗GPT가 아니라도 되겠습니다. 뭐 클로드라든가 뭐 이런 데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할게요. 생성형 AI에 가서 이미지 구현하고자 하는 화면을 캡처 떠서 올리고, 그 생성형 AI한테 우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합니다. 해석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생성형 AI가 이 화면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능을 구현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구현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는 이자 계산기 웹페이지가 구현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코드를 제가 또 하나의 파일로 통합해 달라라고 했더니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하나의 파일로 이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죠? 구현하고자 하는 웹 화면을 그려서 파워포인트든 또는 뭐 손으로 이렇게 종이에 그리든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생성형 AI가 웹 화면을 그대로 구현해 준다 이겁니다. 자, 그거는 이게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수업 시간에 논의를 하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색깔을, 그죠? 색깔 코드를 알려주는 그런 응용도 만들었는데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표준 입출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컴퓨터 우리가 정보 처리라고 하면 결국은 입력, 처리, 출력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입력을 받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뭐 이렇게 이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입력의 수단이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키보드로 입력을 받기도 하고, 자, 웹사이트인데 웹사이트에서도 웹에서 키보드로 물론 받겠지만 외부로 그 콘솔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죠? 외부로 받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입력을 받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을 받고 이렇게 입력의 매체, 입력 방식이 다 다양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CPU 메모리에서 이제 이 정보를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뭐 화면으로 보내고 외부로 보내고 파일로 보내고 뭐 DB로 보내고 이런 이제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표준 입출력이라는 것은 키보드로 어,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 콘솔로 화면으로 이제 화면으로 출력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표준 입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걸로 이런 거죠. 그죠? 파이썬 코드로 보면 이름을 입력하면 이름을 키보드로 입력하면 화면에 그죠?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를 입력하면 뭐 두 수의 합을 화면으로 출력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대략적인 나이를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표준 입출력 예제가 되겠습니다. 몇 단, 구구단의 단을 출력하고자 하는 단을 넣으면 그 구구단을 출력해주고 BMI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이제 BMI를 계산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예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섭씨와 하씨를 변환해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그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코드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화면으로 그죠? 모니터로 출력하는 그냥 아주 단순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확장해 갈 거니까 자,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력 그죠? 처리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확장해 가겠습니다. 그죠? 자, 볼까요? 또 뭐 간단한 계산기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숫자를 하나 첫 번째 숫자 받고 연산자 받고 두 번째 숫자 받고 자, 연산자에 따라서 그죠? 결과를 그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는 뭐 이런 예제가 되겠고 뭐 별자리 출력이라고 해가지고 월과 일을 입력하면은 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화면에 뿌려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피부나치 수열 출력이라든가 단어의 역순 출력 뭐 이런 예제들이 이제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예제들을 이 뭐 돌아간다 이 차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두 수의 합을 계산하는 예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지금 단순 입출력 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선할 사항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때 과연 유효성 검증을 좀 하면은 좋겠다. 그죠? 자,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숫자가 아닌 값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죠? 이 유효성 검사에서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은 입력을 다시 입력을 유도하도록 해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두 수를 입력받았을 때 그죠? 한번 처리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반복 처리 기능을 넣어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조금 더 유용해지겠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를 좀 넣어주면 좋겠다. 예, 그죠? 뭔가 파일을 열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리해주면 조금 더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조금 더 친화적인
피드백을 주면 좋겠다. 그죠? 입력 오류라든가 만약에 숫자 대신에 문자 넣으면은 지금 당신이 입력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은 조금 더 프로그램이 고급스러워지고 그죠?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정교화하고 세니타이징 한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를 공백을 제거한다거나 그죠? 소문자를 뭐 대문자로 변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입력값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입력값에 대해서 다른 값들이 못 들어가도록 세니타이징 좀 그죠? 위생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류가 났을 때 그 오류를 빨리 추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로그를 남기는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표준 입출력 코드에 적용한다면 그죠? 조금 더 안정적이고 고급스럽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추가하면 프로그램이 훨씬 더 견고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안들을 행성의 AI에다가 이렇게 한번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아주 단순한 거죠, 그죠?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합을 한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이제 예제인데, 자, 이 코드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린 이 6가지 사안을 반영을 해서 한번 개선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두 수를 더하는 코드 자체가 두 수를 더하는 것 자체는 자, 여기 세 라인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 이거랑 이 세 라인이었는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죠? 이 6가지 사안을 반영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니까 코드가 상당히 많아지고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뭐 로그도 저장하게 되고 뭐 유효성 검증도 하게 되고요. 그죠? 유효성 검증도 하게 되고 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외 처리를 또 하는 기능을 넣었고요. 트라이 캐치 익셉션 뭐 이렇게 됐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좀 더 견고해지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로직만 고민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준 입출력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우리가 꼭 고민을 하면서 예, 그 고민을 하면서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 관점, 공학에서의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코드는 모듈성에 대해서 모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getNumber라는 함수로 숫자를 받을 때, 입력값을 받을 때 이 함수로 이제 받기 때문에 이것을 재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듈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모듈화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견고하게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예외 처리, 그 다음에 입력값에 대한 정교화를 통해서 이 코드가 견고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자 친화성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죠?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피드백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오류에 대한 추적성이 있다. 로깅을 했죠. 그죠? 로깅을 해서 그 다음에 유지 보수성이 있다. 가독성이 높게끔 주석을 다 달아놨고 그죠? 그 다음에 입력 처리 로직만 명령하고 싶다면 getNumber 함수만 수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보안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입력값에 대한 정교화를 하고 검증은 어, 검, 그 사용자 시스템에 이제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값을 그죠? 우리가 잘 정교화했기 때문에 하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그래서 보안에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준 입출력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재무 회계 분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니까요. 예, 계산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교과목 이때까지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습한 전공 교과목에서 계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이 있죠. 뭐 생산관리,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분야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팀별로 이러한 예제들을 다양하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실은 저도 생성형 AI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유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유용하다, 아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예제들을 이렇게 한번 도출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만들 때 이거 그래도 조금 그럴듯하게 쓰기 위해서는 개선사항, 핵심 코드도 개발하지만 이것을 개선사항을 반영한다면 그죠?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예제가 조금 더 폭넓게 그죠?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거 100개 정도 한번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시간 이제 계속 앞으로 우리가 15주 동안 이끌어 갈 건데 이 표준 입출력 프로그램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는데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죠? 일단 텍스트 기반입니다. 텍스트 기반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가지고 입력값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가 우리가 처리한 데이터를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데이터가 모두 소실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영속성이 부재하다. 그 다음에 병렬 처리와 동시성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가 쓸 동안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작업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그 프로세서 안에서만 돌아가는 독립 실행형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배포 및 패키징 뭐 딴 데서 설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모듈화 재사용성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표준 입력 프로그램에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반영해 가면서 개선해 가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표준 입출력 프로그램은 자, 표준 입출력 프로그램 자체에 이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가 계속 개선해 가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웹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웹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하면은 데이터를 영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으로 가고 데이터 영속성 부재 문제는 DB를 우리가 좀 이용한다면 그죠?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주 동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다 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LLM하고 이 이해도를 가지고 LLM하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수준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소프트웨어를 목적에 맞게끔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LLM한테 명령을 어떻게 잘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도 같이 학습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